분명히 오랜만이라 긴장되네 이게. 이게 소년이라 사실은 조금 더 오래됐어요. 그거보다는 논술 오늘 좀 주로 얘기하게 될 것 중 하나가 이게 부대감입니다. 부대감들이 한참 이제 학생들을 뽑을 시기에 한 2006년부터 2016년 까지 10년 정도 진행했다가 부대감들이 이제 없어졌죠. 그러다가 올해 이제 부대감들이 생기고 논술 당연히 이제 논술 전형 자체의 인원이 늘어난 것도 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기대 정원이 또 이제 한 700명 정도 정확하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전형에서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늘어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 해요. 먼저 간단 설명의 규모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규모 간담회를 올해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거리가 가깝잖아요. 음악이 있으면 주말에라도 만약에 이제 제일 찍하고 싶으시면은 이거 놔주시고 일단 3월 목표들 안녕들 하세요. 근데 결과에 따라서 좀 이제 이래저래 것들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얘기를 했죠. 설명할 때마다 몇 번 얘기하는 건데 논술 시험 일정은 이제 수능 전에도 있고 수능 후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능 전에 이제 연대 있죠. 작년에는 원서 접수가 9월 두 번째 주, 9월 10일에서 한 3, 4일 정도 이제 연속으로 진행이 되니까 원서 접수하고 나서 연대 논술도 아직 일정 발표를 안 했는데 작년에 논술 시험이 9월 2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하고 그 다음 주쯤 바로 이렇게 그 시험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때 당시에 이제 파이널 강좌가 학생들이 원서 접수하고 연대 논술 준비하지 이런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차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정시에 기대감이 없는 학생.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다는 게 논술 실력에 비해서 그 수능 실력이 이제 현저하게 떨어져서 수능으로는 인서울 하기가 힘들거나 아니면은 간신히 부동도 갈까 말까 이런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논술을 보면은 한양대 이상의 학교를 합격하는 게 많이 있죠. 이런 애들은 빨리 정시 접어두고 수시 1차에서 얘네들은 전형을 진행을 해 언론을 시험을 그래야 합격 가능성이 이따가 그러니까 고대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공통적인 얘기가 되니까 이 얘기 간단하게 끝났다. 교수 전형 평균 경쟁률은 이제 48.1대 1인데 이거는 같은 학과들은 보통 아까 얘기한 수능 전에 학교들이 대충 한 25대 1 정도로 낮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시 수능에서 자기가 대학을 갈 기대감이 있는 애들이 실사를 진행하지 않아요. 1차의 경쟁률이 보통 많이 낮고 2차 경쟁률이 보통 좋은 학교들 경쟁률이 높은 학교들은 한 100대 1 이상 그 다음에 낮은 학교들은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대략적으로 작년에 이제 의학계열이 가장 높고요. 의대 같은 경우 얘네들은 좀 많이 심각했는데 같은 학교들도 한 125대 1에서 50대 정도 내신 반영 안 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고 출발형 비율도 되게 낮은 편이라 내신 학생들 대부분 이제 저희 반에 있는 애들의 내신은 대부분 낮으면 한 4점 높아도 2점대 한 중반 정도. 그러니까 학종하고 논술을 같이 쓰는데 어디를 써야 될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같은 경우에 보통 한 2.3에서 4 정도. 그게 고민할 정도 수준 되고 그거보다 내려가기 시작하면 수능이 되게 유리하지 않는 경우. 수능 최저가 없거나 낮은 학교 네 많죠. 네, 그래서 자연계들 이 수능 최저가 없거나 낮은 학교가 많은데 낮다 보니까 그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했는 데야 부담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인문 논술의 그 전체 지금 선택형 수능으로 바뀐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춰요. 수학이 안 되기 때문에. 수학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안 돼요. 인문계 애들이 전체적으로 자연계도 못하기 때문에 국어든 수학이든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수능 최저를 갖다 못 맞추는 거. 지금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반대급부로 자연계들은 수능 최저 하고 2하고 아니면 3학년 쪽이니까 일반 학과에서는 어지간하면 맞추는 거. 3학년 정도 되면 좀 부담스러워지긴 하는데 2하고 정도 되면은 전공 이해 기상에
운동 이야기는 다 쓸 수 있으니까 얘네들 거의 다 아마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4월달, 5월달 지금 겹에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해서 3월 목표 보면은 그거나 이제 몇개 과목 같은 경우에 한 4에서 5등급 정도 아무리 잘 봐도 3등급 이내로 들어오기 어려운 학생들 그래가지고 이 정시에서 그걸 갖다가 3등급, 2등급 맞아서 차라리 자기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과목에 집중해서 목표를 높여서 숫자 맞추자 전략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얘네들. 그래서 이 투자 선택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고대 전술 전형이 300가지 신설됐어요. 문제가 되는 거는 최저가 좀 높은 편입니다. 8로. 그러니까 그때가 이전에는 이거보다 오히려 낮았어요. 최저가. 지금 현행 한 3학년 정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서강대나 성균관대 정도의 최저를 유지를 했었는데 올해 이제 일단 발표된 거는 다 규정이 될지 안 될지 5월 말에 이제 5월 31일 날 최종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기가 없는데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작년에 생각했는데 올해 아무 얘기가 없어서 보통은 뭐 인원 조정이 된다 뭐 아니면 최저 기준이 조정이 된다 뭐가 바뀐다 이러면은 그 내부에서 그들 얘기가 흘러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아직까지는 아무 얘기를 못 들었어요. 연대 과학논술 없어졌습니다. 연대 과학논술이 폐지되면서 과학이 필요로 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의예 보면은 경희대 의예, 아주대 의예, 그다음에 이제 연대 원주 세 개의 의예과에만 남아있고 나머지 학교에는 의예 과학논술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 여대들 중에는 서울여대가 지금 과학논술이 남아있는데 일단은 제가 가르치는 반에서 서울여대는 별로 관심 있는 학교는 아니라서 작년 의대 모집 인원입니다. 올해 인원이 아니에요. 연합장 발표가. 네, 작년 기준으로 의대 전체 정원이 한 3,000명 정도 조금 넘을 겁니다. 조금 넘는데 의대 논술 모집 인원이 600개 돼요. 실제로 서울 학생들이 쓸 수 없는 부산대를 제외하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된다면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확대되지 않아요. 얘네들 사대라든지 미대라든지 이런 데는 확대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확대되는 건 경북대, 아주대, 연대미래가 지금 현재 15명 뽑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7명 전체 정원을 7명 확대한다고 하니까 논술에 뭐 많이 늘어나면 한 얘네들은 성대 같은 경우도 아마 논술 여기도 이제 확대 대상이 될 텐데 뭐 인하대 진해는 아니고 지금 대부분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대돼봤자 한 재채기는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100명 모집됐더니 한 140명 정도 이렇게 될 걸로 보이기는 해요. 네, 작년 인원을 의회의 경우 논술 모집에 대해서 좀 이제 인원을 많이 줄이고 있는 형태죠. 줄일 만큼 줄였는데 더 줄이진 않겠지만은 1,500명 뽑는 데서 3,000명 뽑는 데서 100명 뽑는 거랑 4,500명, 1,500명, 4,000명 뽑는 데서 130명, 150명 이 정도 뽑는 거랑 솔직히 말해서 의대를 갖다가 논술로 가겠다는 우리나라의 수학을 지어서 가겠다는 얘기는 거기 때문에 어지간한 실력으로 많이 봤을 때 눈에 띄게 잘하는 거예요. 얘 정도는 서울대는 맞아 있는데 이 정도 이 정도 수학 실력이 아니면 매우 어려워요. 일단 의대 논술에서의 정원은 좋지만 의대 전체 정원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얘네들은 1,500명 정도 늘어나면 어느 정도 인원이 되냐면 연대 전체 정원이 한 3,000명이 조금 안 되니까 한 학교에 자연계 인원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학생이 다 수능을 본다 그러면은 한양대 가리가 연대고 연대 가리가 한양대 가리가 연고대고 연고대가 수준의 애들이 한권 애들은 서울대가 그거 하나 정도 올라가는 근데 전형이 정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시 전형만 있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이거는 이미 3학년 벌써 지금 결정이 돼 있어요. 기말도 남아 있지만 실제로 그걸로 애들이 갈 수 있다고 사실 지금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이 보통 각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에서 한 8% 정도 되니까 예를 생각했을 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군동갈 실력인데 여기서 갑자기 막 성균관대 한양대 막 확 뛰어오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학자야. 낮은 학과에도 좀 높은 학과. 그 다음에 뭐 어느 대학에 되게 낮은 학과, 높은 학과에서 또 바로 상위 학과에 중간 학과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미세한 상승은 기대할 수 있지.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공부를 못해도 대학이 올해는 대학 갈 수 있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 명이 그렇게 많은 인원. 연고대 전형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입시가 위에 있는 학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아래에 있는 그들이 숙박교가 하는데 간단하게만 보실 거예요. 어, 우선 연대하고 고대. 연대는 이제 수능체도 없고요. 수능체도 없고 고대는 이제 4학발. 국가관형 둘 다 올라가고요. 시험 시간은 뭐 이거는 2시간 반, 얘는 1시간 20분인데 이거 시험 일자는 둘 다 미발표인데 연대 같은 경우는 보통 9월 말 정도, 그래도 10월 초 정도에 진행하고 고대는 이전하고 똑같으면은 수능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 현행 한양대나 성균관대 아니다. 한양대나 중앙대가 시험 보는 날 같이 볼 가능성이 이전하고 같으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바뀔지 몰라요. 그건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2차냐 1차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연대 경쟁률이 작년에 이제 그 전체 그러니까 문이과 합쳐서 40.1, 42.17, 42대1 정도 됩니다. 이건 문이과 합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연계에서는 제일 높은 거는 자연계에서 이제 두 개, 치의하고 그다음에 약학 두 개. 여기가 한 100대 수준. 그다음에 인문계 학과들이 대부분 한 60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머지 학과들은 한 20대 정도. 얘네들. 연대가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과거 영재고 애들이 굉장히 많이. 그 아래에 있는 대학, 뭐 한양대나 아니면 한양대는 PK 이제 D7 정도에 이제 들어갈까 말까. 그 밑에 학과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출 시험을 보지 않는데 근데까지는 걸어놓는 강남. 그러다 보니까 모두 많냐면은 보는 놈. 네.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과거 애들이나 영재고 애들, 그리고 이제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연대 합격했다가 위로 빠져나가는 저희가 굉장히 크. 올해는 이게 좀 더 클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그래서 지금 연대를 붙는 경우에 정시에서 일단은 의예를 갖다 지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얘네들은 아무래도 인원이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애들이 의대 뭐 지방대라도 어떻게 써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가 제일 낮으면은 한 표점은 한 400점 수준.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낮은 학과를 되게 낮은 학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준에서도 우리 합격이 지방대까지 가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면은 연고대 치앙학과 정도. 아니면은 학업을 회원만 하니까 그 정도 성적이 되는 애들은 의대 논술을 안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기가 의대는 좀 아닌데 의대까지는 좀 아닌데 연대 그 공과대학이나 아니면은 그 한양대 말대로 일반 문과대학을 쓰겠다는 애들은 사실상 된다고 봐요. 연대 같은 경우. 먼저.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안 써도 못 붙는 경우들이 거의 있거든요. 숫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겁먹어서 거의 못 써요. 네. 그러면 고대가 다른 점이 뭐냐? 굳이 2차가 되면 사실상 얘네하고 좀 많이 달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연대가 항상 이게 이제 수능 전에 실시를 했었는데 수능 이후에 실시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이제 포항에 지진 났을 때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포항에 지진 났을 때 그때 이제 그 10월달에 지진 나면서 연대 시험 일정이 밀려갔는데 그때 당시에 경쟁률이 자연계 평균이 63대 1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차가 되면 뭐 의대를 쓰겠다, 서울대를 쓰겠다 이런 애들이 연대 분들을 보는데 부담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못 쓰고 있다가 만약에 고대가 발표가 되면 노트를 쫙 쓰게 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 이전에 이제 그 경쟁률이 얘네들 이전에 한 2016년 이때까지 그때까지 경쟁률은 한 평균적으로 45대 1에서 5대 1 정도 대략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대 자연계 일반 학과 평균 경쟁률이 20대 1이라 그랬으니까 그 정도 뛰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 자체는 무시무시한데
일단 최저가 너무 높아요. 최저. 고대가 이전에 시험 봤을 때, 이전에 수시 2차에 시험 봤을 때, 얘네들의 그 추하 비율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의 추하는 한두 명밖에 안 줍니다. 거의 안 돌 때도 많아요. 한양대만 해도 그래요. 이거 바로 알려 있는데, 고대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추하 비율이 한 25%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최상위 학교들이나 아니면은 최상위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추하는 꽤 되는 편이에요. 특히 잘하는 애들이 다른 학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여기 뭐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학과가 그런 애들이 전기전자, 아니면 화생고, 네, 성공, 고래 같은 경우 이런 학과들. 상위 학과들에 보통 중복 지원을 했을 때 학교사들로 우려하는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건 분명히 미천족 애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나팔이 제가 봤을 때. 근데 올해 고대에서 또 하나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대는 지금 전체 8.7% 이렇게 쓰는데 연대가 다른 학교랑 다른 점이 뭐냐면 요거 같은 학교에 논술 모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과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대가 있고 그다음에 자대가 있죠. 자대가 있고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사공대도 있고 고도 있고 하지만 이제 되게 낮은 대학 중에 뭐 그런 학과 있어요. 식품영양 이런 생각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 학과에서 논술모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식품영양이나 아니면 의료학과나 뭐 이런 학과 모집했다가 얼마 전부터 이런 학과에 모집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8.7% 적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과대학의 어떤 학과 내에서 얘네들이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중화, 논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정시. 이렇게 네 개로 구분했을 때 논술이 제일 커요. 학과 내에서는. 그러니까 연대 모집에서 논술 모집을 절대 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모집 학과 내에. 다만 낮은 학과에 논술 모집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못 써요. 내가 좀 논술을 잘 못해서 학과를 좀 낮춰서 어떻게든 연대를 합격하고 싶은데 연대를 갈 수가 없는 이런 게 생겨요. 근데 고대는 가능하다. 네. 고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수능은 어떻게든 추적 다 2등급 4개까지 맞추겠는데 2등급 4개면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군대 정도 됩니다. 대강 경미대 정도. 네, 그 정도 될 건데 그 정도 수준의 애들이 어느 정도 노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제가 뭐 이를테면은 한 80점 맞아야 합격하는 걸 그거보다 훨씬 더 나아. 68점 정도 수준. 고대라는 걸 그거 합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맞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5월 말에 발표를 기다려 보긴 할 거지만은 입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말 그대로 실력이 좀 안 되는 학생들이 그때를 많이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 이전에 거의 막 많이 보낼 때는 1년에 한 140명씩 네, 꽤 많이 보냈는데 뭐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그때는 이제 정시에 논술이 있을 때 논술을 시켜서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그 어선 상담당에서 학생들에게 이러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당연히 원서를 학생이 이렇게 머리를 쓰게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머리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일단 여기까지 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비교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수시 1차에서 보는 학교가 연대고 2차에서 보는 대표적인 게 고대라면 1차에서 보는 학교와 2차에서 보는 학교는 솔직히 입시 전략상의 차이가 좀 있는 대학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삼아 알아주세요. 수리논술 출제 범위인데 지금 현재 선택 수능에서 애들은 대부분 이제 미적 아니면 기하 선택을 할 겁니다. 네, 미적 기하를 선택할 건데 확통을 거의 선택하지 않죠. 거의 선택하지 않을 거고 어쨌든 논술에서는 미적 기하 확통이 나온다고 보시면 어디까지냐 하면은 서울, 연세, 서울대도 일반 전형에서 했다 보죠. 서울, 연세, 고려, 한양, 평균, 서강, 중앙, 경기, 시립, 이화, 전국, 동부, 통일까지
그러니까 상권에 있는 자를 다 얘네들 그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바로 밑에 있는 게 아주이나 되는데 얘네들 얘네들부터는 이제 미적이나 혹은 미적 확통만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고 퍼스트만 가능한 학교들도 있는데 이건 제 관심 있는 학교들 그래서 학통 선택을 하지 않고서는 대학 논술로 대학을 가는 게 좀 어려워. 학통 공부를 안 하고 가는 게 좀 어려워요. 이전 설명회 때마다 늘 하던 얘기인데 학통 이 학통이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냐? 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학통이 한 20점 정도 기준으로 나와요. 그 서강대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한 40점 정도 기준. 그러니까 서강대 학교의 요강상에서 요강하고 실제 출제를 똑같이 하지는 않으니까 그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작년까지는 한 3년 정도 되겠네. 계속적으로 반은 확통, 반은 미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확통 준비를 안 한 애들이 서강대 쓰는 거 저는 별로 웬만하면은 안 시켜요. 애들이 확통이 약한 경우. 성대 같은 경우 요강상에서는 미적기와 확통이 다 나온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만 출제하고 있죠. 얘네들. 그래서 그 논술 준비 안 한 애들이 그 미적 하나밖에 안 돼 있으니까 성대만 무조건 일단은 쓰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100% 실패합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원 수투 내에서도 논술 중에서도 전에 막 성대 문제 쉽다고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3년 전 얘기고 지금 성대 문제는 연대 문제보다 어려워요. 네, 시험 문제가.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대 나오는 문제 틀을 이해하고 그걸 반복 연습하지 않으면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워요. 어떤 애들이 붙는지는 좀 차이. 근데 이 확통 얘기를 왜 했냐면 이 확통이 어려우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냥 애들 학교 시험에서 한 80점 정도 나올 수준? 그 정도. 그러니까 어려운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7, 80점 말고 내신에 내신 시험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한 기본적인 문제 수에 이 정도 풀 수 있어라고 하는 기초적인 수준에 출제되기 때문에 장시간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는 걸 이제 좀 주력으로 생각을 해요. 저희 수업에서는 확통을 갖다가 일단 그 내용 정리를 갖다가 한 2번 정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매주 한 문제 이상 매주 하나 이상은 이제 꾸준하게 해서 감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 나중에 그 뒤에 가서 또 한 번 얘기 될 겁니다. 하다 보면 얘기했지. 그 다음에 일부 의회나 뭐 서울여대는 광문을 출제한다 했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특징이 뭐 수능 학교 과목의 노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되셨죠. 과학은 의대만, 수학은 적기 화학통이 다 필요하다. 얘네들은. 그 다음에 합격에 만점이 필요치 않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논술 공부하다가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운데, 어려운 건 저도 이해해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수능은 결국은 답을 내는 과정이 필요 없으면 문제 답만 치는 것만이고, 객관식이니까 운이라는 요소가 다. 논술은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되잖아요. 과정을 다 써야 되다 보니까 이 라인의 연결 과정이 틀리면은 중간에 답점이 발생해요. 보통 그 시험 보는 애들이 합격 확률이 뭐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9점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요거보다 좀 낮은 학과도 있고 높은 학과도 있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되면 뭐한 4문제 출제된다고 했을 때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25, 25, 25, 25 이러면 안 풀어도 되죠. 일단은 안 풀어도 75점 충분히 나와요. 평균이 75니까 합격컷은 75보다 낮을 거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가장 잘못 이해하는 게 자기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게 나는 솔직히 그게 학생이 떨어진 이유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근데 애들은 이걸 못 푼 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꼭 풀어야 될 이유가 없는 당연히 좋아요. 풀 수 있으면
솔직히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 대학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좋은 대학에 실질적으로 원서 접수부터 잘못돼 있고 원서 접수부터 그래서 결국은 이 세 문제 내에서 몇 점이나 각점되느냐로 풀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을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합격에서 제일 작년에 이제 선택형 수능으로 바뀐 다음에 딱 생각했던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애들이 안 하는 게 시험 문제 확통 기하 어렵게 나누는 이거 분명히 시켜야 된다. 얘는 그래서 뭐 몰라요. 다른 반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3월달, 4월달부터 일단 일찌감치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시켰어요. 주기적으로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점으로 합격하는 거 아니야. 100점 요구하지 말자. 그 대신에 뭐 9점 되면은 다시 쓰게. 무조건. 내가 프리라인 쭉 가다가 이건 여기서 각점되면은 이거는 불합격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들면 애들 리라이팅 전부 다 다시. 그래서 강좌 자체가 굉장히 빡세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애들의 머리는 휘발성이 오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을 1, 2월 달에 했던 거 5, 6월 달에 다시 한번 녹이고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문제도 바꾸고 음악도 바꾸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현재 있는 문제 형태 똑같게 가면서 커리큘럼을 갖다가 1에서 6월, 1에서 8월, 9에서 11월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는 다른 누구도 안 해주니까 그거보다 좀 더 빠르게 일주일에 한 문제 정도 아주 자잘자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 세 가지를 유지를 하는 게 일단 커리큘럼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고난이도 논제를 억지스럽게 막 이렇게 풀어내봤다 어차피 빵점이니까 중전난이도 논제를 좀 강점씩 이거는 준비 안 된 애들이고 저한테 배운 애들은 이런 애들 처음 쓰지 않습니다. 상대상이 대부분은 그래요. 절반 정도. 여기서 자신 있는 고득점 유형이 있다면 그건 이제 본인의 지능에 따라. 작년에 이제 붙은 애들 좀 더 있는데 자기들 조금 하면은 작년에 제가 8월 9월달 원서 접수 직전에 상담한 애들이 한 40명이 조금 넘어요. 40명 조금 넘고 40명 중국 합격도 있으니까 더 많긴 한데 요거 한 900점 정도 되니까 한 30% 이상 그 정도 합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합격률은 괜찮은 편입니다. 보면 이게 이제 이성적하고 학불 연구가 별로 그렇게 연관성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5313이 건대도 못 가요. 6월 목표 성적입니다. 5313이 건대 못 갈 성적입니다. 2251 단신이 건대 갑니다. 네, 성대 이런 식이에요. 물론 이거보다 성적이 높은 애들도 있어요. 21 건대 얘하고 차이가 없어요. 수학도 똑같이 1등급입니다. 얘는 12월 달에 시작. 얘는 8월 달에 시작. 네, 논술 시작한 시기 차이. 첫 번째. 네. 수능은 얘, 실제 수능 거의 이렇게 나왔어요. 얘, 이 성적이 나왔으면 시험장에 쓸 리가 없죠. 성적이 나왔으면. 내가 실력이 안 됐으니까 시험장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면, 4-3-3-3 얘가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 그냥 뭐, 가게 되는 뭐, 뭐만 하도 여기 쓰리는 거. 4-3-3-3. 4-3-2-4. 얘가 저희 반에서 제일 못한 애인데, 노트를 못한 애인데, 제일 못한 애가 3-4-1-4-4요. 네. 최저 간신히 맞췄습니다. 간신히 맞췄어요. 근데, 8-3-3은 인서울 불가하시고, 적으로. 그래서, 뭐, 봐야 될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성적이 어땠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수학 실력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2등급, 2등급 한 후반 이내에서 많이 유지를 하고 있어. 그래도 이렇게 나오고 나서 좀 7, 8월에 좀 수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수월한 수학을 해라. 논술을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요. 집에서는 무조건 수능 준비를 해요. 논술 안 해도 좋다. 안 해도 괜찮아. 내가 한 번에서 다 해야겠다. 대신에 집에서 무조건 계산이고 뭐고 간에 수월한 수학하고 여기 와서 수업할 때 나한테 욕들어. 그러면 최대한 실력을 만들었어. 여기서 봤는데 이런 성적으로 되나 이렇게 딱 보면 궁금한 거 있어. 대신 이 정도 됩니다. 뭐 모두 있어. 하는 거.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제일 들어올 때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성 상담 할 때나 최저 충족 여부나 아니면 다른 것들 때문에 속에 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이온들이 생길 때 가서 이제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다시 5등급 때가 우리가 되고 네. 네. 까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등급이면 수학 1등급이면 저는 웬만한 학교를 다 대상으로 해요. 서울대 일반 전형 현실적으로 노출 들어오는 애가 서울대 일반 전형 1단계를 통과하려면 한 1점대여야 되니까 저희 반에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특히 고대 같은 경우에는 한 내신 2점대? 1점 후반도 잘못 얘기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능으로 낮은 학과를 쓰느니 고대노들을 쓰는 게 최소 축적하고 어느 정도 논술 준비하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애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언제 들어오냐 하면 보통 이제 한 여름방학쯤 되면은 남들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쯤에 움직여요. 그러다가 실패하게 있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아까웠던 게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 보면 학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정도 성적 나오면은 중대는 갈 수 있겠다. 좀 열심히 해라. 특히 그 보통 이제 이 근처에서 하여튼 그러니까 성적이 좋든 안 좋든 문을 진짜 안 맞추는 학교 중에 하나. 애들이 막 이런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게 3월 모평이거든요. 3월 모평 이렇게 가고 6월 모평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비교를. 3월하고 5월하고 유지가 된 애가 있네. 그런 유지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모르겠 실질적으로 이런 애들은 이미 그 10월 달부터 일찌감치 들어와서 자기는 노출밖에 할 게 없어. 그런 애들. 2, 3, 2, 5, 1. 2, 3, 2, 5는 그래도 인서울은 해요. 인서울은 하는데 일찌감치 들어와서 노출 준비하니까 4, 3일 사이에 해주는 거지. 이게 분명히 얘 이때 이렇게 나오고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얘기 들었을 거란 말이야. 초반에. 3월 목표나 6월 목표에도 정말 좋잖아. 그런데도 눈을 들어와서 그나마 다행인 거지. 혹시나 해서 그래도 성적 안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전동이라도 간 거지. 그나마도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술 물론 자기가 수학밖에 없고 나머지는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일찌감치 시작해서 좋은 결과 없기도 쉽고 오히려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오늘 성적 좋다고 나중에 이제 한 6월까지 실패 보고서는 한 8월, 9월에 안 나오면은 한 7, 8월 이제 중간에 모두 한 번 더 가는데 잘 안 나오면은 이번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 다음 넘겨. 7, 8월 여름 지나가면 이미 이치에서 끝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7, 8월부터는 웬만하면은 설명이 안 섭니다. 안 된다는 얘기하기 싫어. 지금부터 해서도 소용없어요. 라는 얘기를 거기서 할 수는 없잖아요.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통 한 1, 2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웬만한 학교를 전부 다 합니다. 애들이 자기 원서 쓰고 싶다 하는 학교를 웬만하면 다 수정하는 편이에요. 시간은 터무니없어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수학이 한 2에서 3분기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애가 한 10회 정도까지 쓰겠다 그 정도는 뭐 얼마든지 그러는데 성대 쓰겠다. 성대는 특히 3합 6이라 시에서 맞출 가능성이 없는데도 3합을 쓰겠다고 일단 써봐. 근데 그 대신 다른 거 하나는 내가 얘기한 거 써봐. 시장이 기준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3월 달에 수능 모평이 이제 3월 모평이 3등급 이하다.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얘 합격이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문과를 옮기니까 문과를 옮겨 생각을 하든가 그쪽에 하던가 기본적으로 방법을 갖다가 새로 생각해야지 막 진짜 이 정도 성적이 나오는데도 다른 이런 것들을 안 보고 그냥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 하는 얘기예요. 중간에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입니다.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의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제 장사해야지. 이렇게 기간이 요게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주말부터 강하고요. 두 개 사이의 차이점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여기 보내려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근데 이제 여기쯤 들어와야 되는 애들이 그래도 여기쯤 하면 안 되겠느냐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욕심내는 애들. 논술은 욕심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얘가요. 얘가요.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 실력 뻔히 안 되는 거 아는데 의대에서 들어보면 안 되겠냐. 의시반에서 들어보면 안 되겠냐. 이 학생의 욕심이 있다. 오케이. 저도 오케이. 지금 전체적으로 커리큘럼 여기 치는데 이거 상관없어요. 네. 지금 이제 올해 보면은 미적 기하학동 필수논제 정리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학생들의 논술에 필요한 내용들이 끝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내용은 기하 미적을 섞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미적 기하 학통의 융합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논술에서는 얼마든지 나오니까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문제가 짝꿍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애들은 그게 되게 새로운 유형으로 느껴요. 사실 이전 수능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형태였는데 이게 선택형 수업이 되면서 애들은 이전에 수능 문제를 갖다 풀게 하면 되게 새로운 유형으로 느껴요. 근데 논술에서는 되게 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시키고 있어요. 이게 남들이 안 하던 거, 남들이 모르는 한 문제도 풀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유리해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애들이 당연히 7월에서 9월까지 이제 여름방학 시점이 되는데 그때는 마찬가지로 1학년 때 배운 것부터 3학년 때 배운 것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쭉 시작. 정리라기보다는 실제로 문제 푸는 연습, 실질적으로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단계 연습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온 애들이 초반에 좀 많이 공부해요. 이때 시작하면 많이 늦는 이유가 이때 이거 알고 있을 수는 없어요. 7, 8, 9월에 이거를 해버리면 시험을 바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늦게 들어와도 선행하고 있는 이거를, 그러니까 연방에 들어온 애들이 기초부터 해주면 안 되냐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연방에 들어온 애들을 기초부터 가르치면 시험을 볼 실력이 올라오지 않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못하면 진짜 논술 못하겠다 이런 애들 떨어내더라도 좀 붙여야 돼요. 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저희가 저라고 모르면 들어오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 일단 뭐라 그럴까 그 시점에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미치겠하고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논술하면서 이것도 싹다 가르치겠다. 듣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남들의 교육과정하고 달려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또 파이널 강좌는 이거는 이제 각 대학별로 많이 열릴 겁니다. 한양대면 한양대, 연대면 연대 이런. 연대만 언제 열릴지 모르겠는데 연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8월 달부터는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걸 아래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게 파이널 강좌가 예를 들어서 연대 시험을 보는데 연대가 토요일 날 보통 시험을 보는데 그럼 월화수목금이 비어있으니까 월부터 금까지 연대 깔면 얘는 체제가 없으니까 많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연대 시험을 어떻게 볼 수 있게 되는 실력을 키울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능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7월 달에 보면. 그래서 보통 1차 파이널은 이런 식으로 깔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마 두 번 정도 이렇게 까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시 2차 파이널은 수능이 끝난 다음이라도 이런 식으로 깔아도 상관이 없는데 1차는 이렇게 깔면 애들 수능이 망가지는 걸 많이 봐서 이런 식으로 잘 안 해요. 그래서 보통 다른 학교들보다는 이제 연대 같은 경우 너무 빠르다 보니까 3월 한 초중순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가 학생들이 놓치고 있다가 9월 달에 시작해도 수업이 두 번밖에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정도는 좀 알아요. 연간 커리큘럼에서 이제 아까 다 얘기를 했는데 주요 출제되는 단원이나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애들이 오래 기억하지 못하니까 잊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준비가 가장 우선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논술 준비가 적어도 1학기 한 7월 여름방학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논술 준비가 학생들의 수능 준비에 내신들이 방해됩니다. 이 비선택 과목에 대한 지속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잘하는 특기 문항을 찾아줘야죠. 이런 거 찾아줘야죠. 그래서 강의 2시간 하고 과반학성 첨삭 1시간 하는데 들이 이제 답안을 이렇게 쓸 겁니다. 내용은 안 보이셔도 되잖아요. 안 보이실 건데 쓰면 과반학성한 거에 대해서 이제 대면 첨삭 그러니까 제가 다시 봅니다. 보고 야 돌아가 이해가 아시죠?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그래서 수업이 오전 수업이 10시 시작하면 1시 끝나는데 시험은 늦게 지나가게 돼요. 30분 이상 끌지는 않아요. 너무 오래 끌어도 들이 뭐라 그럴까 머리가 굴러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 끌지는 않는데 지면 한 30분 정도 조금 더 리라이팅을 시키고 가끔 최근에 상담해 보니까 어머니들이 아예 그냥 1시 30분에 끝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네, 보강도 다시 걷어서 서면 첨삭하고 서면 첨삭한 거에 대해서 애들 항목별로 이렇게 각 채점해서 우리가 M-스위치로 업로드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성적이 얼마가 나왔다는 그때 당시 성적표들도 애들이 각 항목별로 어디가 안 돼 있었다는 체크하고 이게 이후의 시험에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찾아서 들이 어느 학교에 쓰는 게 유리하고 어느 학교에 쓰는 게 유리한지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회차가 많이 누적된 학생들이 아무래도 먼저 유리해요. 자기가 어느 학교가 유리한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애들은 몰라요. 어느 학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부모님들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네, 상담을 진행합니다. 네, 상담을 그래도 진행해드립니다. 6월에 이제 기말고사 진행할 때, 기말고사 할 때 시간 납니다. 부모님들한테 이런 상황이고 이런 학교에 있가 있다. 어느 학교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미리 얘기를 해두면 그걸 학생들한테 전달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그러다가 싸우지 마시고 8월에는 제가 학생하고 따로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들이 8월 달에 자기가 들은 내용이나 자기가 판단한 내용 되게 오래 걸려요. 일 상담은. 왜냐면 자기가 생각한 게 있고 늘 머리가 절대 나쁘지 않아요.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한지 오래 수업을 들어왔으면 생각한 게 있고 본인의 욕심이 꼭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들어가요.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도적 시스템 뭐 이거는 그렇고요.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그다음에 전략상을 진행하겠다. 어디서까지는 뭐 하시겠다.
학교는 애들이 시험장에 첨삭하고 손을 첨삭하고 번호 피드백하고 그 과정에서 평소 자, 일단은 뭐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뭐 간단한 얘기들은 드렸는데 뭐 좀 궁금한 거 기본적으로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좀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다른 거몇 가지 좀 생각했던 것들 좀 얘기를 해. 우선 여기까지 해서 좀 내용상에서 좀 궁금하고 생각 어느 정도 아직 과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과제 과제가 없으니까 이게 빡센 겁니다. 과제를 사실은 과제라고 하면은 보통 여름방학부터는 이제 이전에 했던 것들 그 복습을 시키는 걸 위주로 하는데 1학기 때 특히나 여름방학 전까지는 웬만한 숙제를 내면 이런 거를 아무래도 반수준이 좀 어느 정도 상위 대학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출제되는 기출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기본 문제를 깔아 그냥 수능하고 차이가 없어요. 수능하고 차이가 없으면 수능 문제를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애들은. 아니면 내신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어렵게 되는 애들이 풀지 못해요. 결국 어차피 이걸 숙제를 하려고 관리를 하면 차라리 그 시간에 이걸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차라리 강의 시간이 조금 더 늘어지는 한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다 했습니다. 생각을 못하고. 학기 중에 과제는 거예요. 또 궁금하신 거. 신기간에는 내신 기간에 지금 이제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 휴강한 애들 내신 중요하죠. 내신 이게 내신 중요하다는 얘기가 7월 달에 하는 7월 달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내신 안 중요합니다. 얘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신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엎어진 애들이 이제 분수하기 힘들어지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중요한 게 맞죠. 결과만 보면 보세요. 결과만 보면 중요한 게 맞는데 내신 산정 기준이 내신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는데 들어가는 학교가 많죠. 들어가는 학교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면은 뭐 수학 그다음에 뭐 이렇게 미적, 학문기하 이렇게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 말고 일반 선택 과목에서 뭐 예를 들어 수학에서 9등까지 나오고 9등까지 나오고 9등급에 대해서 각각 이제 점수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요. 100.9, 9.7, 9.3, 8.5, 그다음에 뭐 여기는 한 95, 여기는 한 90, 여기는 70, 여기는 80.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신이 안 들어가고 아예 논술만 100% 보겠다 이런 학교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어느 정도 등급선 그러니까 좀 높은 학교는 한 4에서 5등급 정도 같은 데는 6등급 정도까지 애들이 차이가 없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특히나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내신 한 3에서 4 정도 사이에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에 있어요. 3등급, 4등급 정도 사이에 있는데 그럼 어떤 애들은 내신이 되게 1등급으로 막 줄줄 깔고 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시험 볼 거야? 나랑 같이? 시험 주지? 뭐가 쓰거나? 얘네들이 오겠냐고. 그거봤자 1점대 초반이지. 내신의 유리함을 가지고 논술 시험을 보러 올 큰 이유가 없어요. 지금 시험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내신을 가지고 있든 전반적으로 내 근방에 있는 애들이라고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점수차가 적죠. 논술을 충분히 뒤집어져요. 시험상에서. 그러니까 실험까지 설명을 할 때는 이미 내신이 끝나버려서 어떻게 했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열심히 안 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7월달에. 근데 지금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것도 사실인데 적어도 내신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내가 4등급인데
4등급에서 3으로 올리는 것보다 4에서 5로 떨어졌을 때 점수 하락이 더 커요. 항상 유지는 필요하다는 거죠, 최소한. 그러니까 점수를 굳이 까먹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내신이 중요하지 않은 건 사실인데 내 점수를 일부러 마이너스를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내신 유지는 해라. 적어도 집어 던지는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받아 있는 점수가 낮은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거보다 더 낮아지는 것만 아니면 돼요. 그런 차원에서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항상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서 접수하는 시점부터가 입시 전략의 시작이에요. 원서 접수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대학까지 이게 옛날 얘기예요. 논술에서도 어떤 것들을 챙겨가야 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게 필요하고 안 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얘네들이 갖다 하는 게 이게 입시지. 자기만 이렇게 선생님 말씀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거 아니라고. 그거를 보고 가장 답답 같은 게 그거거든요. 애들이 자기의 시험에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올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학종 시험 보는지 몰랐어요. 이 얘기하는 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해마다 있어요. 아니, 같은 대학도 아니야. 연대 시험 보는 데 있다니까. 연대 시험 보는데 학종 문제 1번에 딱 나와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연대 학종은 하여튼 이 문제들은 다 풀 줄 알아요. 선택한 애들은. 그 정도로 쉬운데 바닥 수준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가르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데도 선생님 확정 안 해서 그래요. 안 해도 못한다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안 했으니까 못한다. 자신이 없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해보니까 안 해도 못한다. 일단 그것부터 틀렸거든요. 그 자세부터 틀렸고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하나 기분 나쁜 그거는 학생한테 기분 나쁜 거고 그거 말고 기분 나쁜 거는 왜 얘한테 연대 볼 때 화통 필요하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냐는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9월달 시험 보는데 9월 말에 시험 보는데 그때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담임선대, 부모님, 학교 선생, 아니면 수학 강사 누구도 왜 얘기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필요한 거. 그런 거 보면 너무 혼나요. 사람들의 책임감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 근데 우리도 그걸 이용해야 입시는 정보 싸움이니까 그걸 아는 시점에서는 아까 고대가 어떻게 갈지를 좀 길게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솔직히 잘한 일이죠. 이런 걸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이게 7시 반에 시작. 30분 줄 알았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하고 네. 훌륭한 강사는 걸 짧게 하는 법이거든요. 서랍을 잘하는 애가 당연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서랍을 읽는데 수가 겹쳐 있어서 안 집어. 정리되는 거 있어. 개인적인 네. 제가 이제 논술 하고 간단히 와서 간단한 거 이런 거. 네네 사람들이 저희 아이를 좀 나이가 을 선택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수학은 그래도 어느 상황이었어요. 네. 아이는 약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시작. 확성이 잘할 수는 없어요. 정말까지 하더라도 확성만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일단은 겁먹지 않고 어떻게든 부딪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라도 풀 줄 알면 저는 20점 만점까지는 아니라도 7, 8점만 나와도 해볼만 해요. 그거 정도 기대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번에 상담하다 보니까 학생이 이제 서강대 시험을 봤는데 서강대 문제가 2개가 나옵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학통이 하나 있었고 자기는 미적이 하나 있었어요. 네. 학통이 거기서 아마 이제 2개는 학통하고 미적 연계되었어요. 이건 풀었대요. 네, 1번, 2번 일단 여기서부터 쌓여요. 이제 이건 다 해야 돼.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맞으면 80점 정도가 되니까 75점 정도는 되니까 합격을 기대할 수 있게 떨었다는 거예요.
서강단이 떨어지면 딴데 좀 맞춰요. 네. 이게 확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높이가 나가게 되면 단어 얼마나 더 준저에게 합격이 가능한지. 근데 결국은 처음에는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러니까 조금 남은 건 뭐냐면 대부분 1학년 때 순혈조합이나 이론이나 확통 교육이 많으니까 기본적인 확률의 감만 있어도 만약에 수업을 잘하는 학생이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고 정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은 수능 수준 말고 내신 표현 수준에 말 그대로 그냥 개념만 한번 쓱 지나가는 수준에서 뭐 인간 정도로 해결. 시간을 투자한다면 너무 많은 시간을 쓰죠. 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성스럽다. 이런 거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